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세임입니다. 이 시간에는 5, 6월 강의 안내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5, 6월 강의가 두 강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하는 강좌가 있고 금요일 날 하는 강좌가 있어요. 금요일 날 하는 강좌는 3월, 4월에 이어서 5월, 6월 계속 이어지는데 5, 6월 달에는 서양미술사와 조각과 관련된 서양미술사, 어쨌든 5월, 6월 전부 다 서양미술사와 관련된 필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금요일 날이고요. 이 시간에는 토요일 날 하게 되는 문제풀이, 이제 우리는 5월부터 문제풀이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5, 6월 문제풀이가 어떤 강의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짧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꼭 풀어야 하는 80제예요.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기초적인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미리 공부해서 미리 복습하자, 그러한 개념으로 꼭 풀어야 되는 80제라고 한 겁니다. 매주 10문제에서 12문제니까 8주 동안 하게 되면 80제가 넘어가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편하게 말을 붙였고요. 5월 7일 토요일 날 개강합니다. 9시 30분 들어오면서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할 거예요. 설명 없이 바로. 매주 토요일 날입니다. 총 8번 하고요. 문제는 올해 나올 만한 적중 예상, 그 주제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엄선해서 문제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미교론부터 8주 서양미술사까지 10에서 12문항.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한 주에 12문항 하는 게 무리가 있어요. 푸는 것도 무리가 있고 복습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문제 만드는 것 자체도 교육과정에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영역은 모두 12문항 채우도록 할 겁니다. 내용은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고요, 이 시간에. 그리고 해설 강의를 한 다음에 이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이론 정리를 또 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서, 마인드맵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마인드맵이 올해 새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강이 되고 일부분 삭제되고 일부분 추가되고, 주로 암기용이에요. 암기용. 꼭풀 80제 장점은 꼭풀 80제를 시작한 게 20년이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개수를 하지 못했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첫 해에는 몇 개 적중했는지를 개수를 못했고, 20년에는 10문항 나왔고요. 작년도에는 9문항. 그래서 23개, 23문항에서 요 정도씩만 적중해도 굉장한 성적이죠. 이후에 나머지 7, 8, 90의 나머지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니까. 올해 적중 예상 문제로 꼭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난이도랑 출제 관점이 동형으로 제작된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 만나보는 느낌일 거예요.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확신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냐면, 일단 올해 초수 합격생 분명히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합격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목적, 그러한 기대, 그러한 확신으로 갈 거고요. 그 외에 N수 혹은 재수도 올해 합격을 위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를 핵심적으로 잡아줄 것입니다. 그게 꼭풀 80제예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두 합니다. 5월이라고 해서 생기초만 다루고 이러진 않습니다. 5, 6월 달에도 올해 나올 만한 난이도 그 수준으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필독서에 있는 중요한 주제, 우리가 지금 3월, 4월 배웠는데 그러한 주제들을 빠짐없이 낼 겁니다. 빠짐없이. 그래서 아마 반복 복습의 효과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매주 하고 있는 기출문제 분석하고 확산하고 있죠. 이 확산을 통한 주제가 있어요. 공부에 대한 핵심 주제. 그거를 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 배웠던 그 주제, 체크리스트, 그거를 성실하게 정리하면 5, 6월 달에 문제에 많이 만나보게 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5, 6월 꼭 80제는 우리 모두가 뭔가 기대도 하고 확신에 찬 그런 출발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주제를 왜 5, 6월달 꼭 80제, 그 다음에 7월달 문제풀이에서 다뤄야 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출문제 분석과 확산은 내 강의를 들었던 안 들었던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부다 하는 걸 좀 권하고 싶어서 몇 개 화면을 좀 더 추가했어요. 자, 보시면 기출 분석 확산하는 이유는요, 영역별로 중요한 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듣던 안 듣던 관계없이 임용 공부한다면 반드시 각자가 좀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해당하는 시험, 올해면 올해, 내년이면 내년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 주제를 확보할 수 있어요. 굉장한 보배와 같은 그런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식, 소수 방식으로 교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 편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려면 기출 확산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요거는 작년에 기출 확산 자료에서 판서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만들면서 새삼 제가 좀 놀라기도 했고, 저 역시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작년 기출 확산 강의에서 다루어졌고 문제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가라고 제가 되짚어 보건데, 우리가 지금 벌써 7주차 진행하고 있잖아요. 올해 다뤘던 주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 기출에서 다뤘던 내용들 분명히 올해 시험에 일부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올해도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요. 이러한 모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었던 혹은 안 들었던 간에 기출 공부는 꼭 좀 하는 게 좋겠다. 이제라도 이 영상을 듣는 그 시간, 그 순간에도 기출 분석하고 확산은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기출 분석 확산을 하면서 기출집 페이지 첫 번째 있는 날이고, 있는 내용이고, OT 첫째 주에 보여드렸던 그런 그 도표인데요. 이걸 우리가 좀 잠깐 시간 들여서 잠깐만 보자면 2014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예요. 기출 분석과 확산을 했다면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아르나임은 이해중심 미술교육학자예요. 그런데 아르나임 2014학년도가 서술형 첫 해거든요. 현 서술형 첫 해예요. 첫 해에 이해중심 미술교육학자가 아르나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해중심 미술교육학자 가장 중요한 사람 아이스너를 준비를 했었어야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패턴과 흐름이 있어요. 기출에는. 보시면 다문화가 처음에 나오면서 다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맥피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시각문화 계속 안 나왔죠. 그러면 한동안 다문화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문화를 준비하는 게 맞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다문화가 나왔죠. 그죠? 맥피와 함께 왓손 등등이 학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르나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스가 나온 것처럼 맥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맥피랑 그 외의 학자 또 나왔어요. 이런 식이라고. 기출이라는 것이 이런 식이에요. 시각문화가 나왔어요. 시각문화의 첫 번째 주자 덩컴이거든요. 덩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랜드, 그 다음에 프리드먼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각문화에서 그 다음 주자들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많은 학자들. 여기 교육과정 보세요. 여기 14학년도 출발하는 서술형이에요. 2015 교육과정이 실행됐던 해가 20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2015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개정, 교육과정 2015가. 요때부터 보면 영양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영양 나오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나와요.
성취 기준 나오고 성취 기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성취 기준 다시 또 해야 될 차례예요. 변천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아직 남아있는 변천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올해 여러분들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기출 확산입니다. 판화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매조 건너뛰어서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석판, 오목, 목판, 공판, 다시 오목, 평판, 또 평판, 그다음에 볼록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안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작년에 에디션까지 다 남았어. 그래서 판화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중에서 안 나온 것도 중심으로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판화 준비를 하는 게 맞겠고, 공예입니다. 공예. 그죠? 공예를 보시면 염색, 금속, 도자만 했어요. 나머지도 있긴 한데 우선 간단하게 좀 보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홍보 안내 영상이기 때문에 긴 시간 할 수가 없고, 금속도 보면 입사, 그 다음에 입사, 그 다음에 또 입사 이렇게 돼요. 그죠? 홀치기가 나왔고 종합적인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나렴이 나왔고 납방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는 염색 기법들 있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법들. 그런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도자도 보면 청자, 분청 건너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분청과 백자가 21학년도 나왔어요. 그지? 그렇게 된다면 성형법은 이렇게 두 번 나왔고, 이제 작년에 도자공예가 안 나왔고, 이제 올해는 도자공예 나올 수 있는 연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매년 나오다가 한 해 안 나오고 2년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2년 나왔어. 안 나왔으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출 공부하는 방법인 거예요. 한국밀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시면 조선 중기, 후기, 말기, 중기, 근대 딱 떠오르는 거 조선? 그렇죠. 조선 쪽이 안 나왔고 고려 안 나왔죠. 그죠? 회화로 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회화로 치면. 건축 보시겠어요? 건축. 신라 석탑 나왔죠. 그 다음에 삼국 가람배체 나왔죠. 그 다음에 고려랑 조선 비교하는 게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선 건축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고려에서 건축과 석탑, 승탑 이런 것들도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고, 일일이 말을 거론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영상 준비하고 자료를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하니까 서미사예요. 왼쪽이 대체로 모던 이전, 오른쪽이 모던 이후, 서미사를 두 군데로 나눠봤는데 최소한 서양미술사가 약하다 혹은 자꾸 문제 틀린다 혹은 관점을 못 찾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출을 놓고 다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해결책이 나옵니다. 플럭서스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하드 엣지, 미니멀,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상황주 인터넷 이런 것도 나왔고, 극사실, 낙서. 요쯤 되면 17, 18부터 쭉 해서 안 나온 미술 유파가 있어요. 그거 하셔야죠, 먼저. 그거, 그쵸? 일단 대지미술도 2019학년도에 나왔으면 한참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출 분석과 확산이고요. 필독서도 우리가 이제 5, 6월 달에 필독서에서 봤던 3, 4월 달에 5, 6월 달에 봤던 주제로 5, 6월 문제풀이랑 7, 8월 문제풀이를 할 건데, 필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매년 기본적인 필독서 출제가 됩니다. 매년. 적중 예상 주제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과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필독서 공부예요. 필독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정답으로 채택을 하거든요. 중요도판도 함께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로 가는 지름길이 필독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봐야 될 책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권수가 있고요. 그걸 다 못 보니까 그 중에 몇 권을 3, 4월 달에, 그 중에 몇 권을 5, 6월 달에 이렇게 본 것이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작년과 강의가 겹치지 않도록 올해는 이제 좀 책을 좀 피해서 보거나 중요한 거는 다시 또 보거나 이렇게 됐으니까
필독서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은 이 영상을 듣는 혹은 지금 인강, 직강 모든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서라도 필독서는 좀 꾸준하게 보실 것. 앞서서 보여드렸던 기출도 혹은 필독서도 3, 4, 5, 6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 옆에 놓고 계속 보는 것. 그래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한번 사례로 보여드렸던 필독서 관련된 사례예요. 여러 번 영상으로 봤는데 작년도 문제인데 요 문제가 필독서에 나와 있던 거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런 책들은 좀 계속 시험 때까지 계속 보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서양미술사도 혹시 우리가 이 책을 5, 6월 달에 볼 거거든요. 이 책에서도 아직 안 나온 게 되게 많아요. 나올 만한 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필독서랑 용어사전에서 어느 정도가 기출이 됐는지를 이 영상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하면서도 저 놀랐습니다, 이게. 화면이 좀 작은데 19학년도 20, 21, 22까지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요건 문항 번호예요. 자, 필독서라고 하는 말은 필독서 강의에서 다루는 도서에서 출제된 문학이라는 뜻이에요. 문풀 자료, 문풀에서 다뤘던 문제가 나왔던 건데, 이게 딱 하나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한 문제가 필독서에도 있고 문풀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하지만 요 표를 다 만들 수가 없어서 한 칸에 이 내용을 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밀리니까 대표적인 것만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용어사전 같은 경우는 용어사전에 수록된 내용인데 용어사전만 수록된 거냐? 그렇진 않고 우리 기본세도 있고 문풀에도 다뤘죠. 하지만 그 세 개를 다 집어넣기엔 칸이 늘어나니까 대표적인 것만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19학년도에도 필독서, 용어사전, 필독서, 용어사전 얘네들이 대표적인 문제들이에요. 이걸 받더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이렇게 많아요. 20학년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얘기할 거 없고 작년도 문제 같은 경우도 필독서 용어사전 나왔어요. 재작년도 21학년도 서양미술사 B형 11번 지금 봐도 어려운 미니멀과 포스트 미니멀 그게 용어사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 4월 지났고 5, 6월 달 이렇게 하게 됐지만 공부를 좀 초수들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하죠. 꼭 어느 강의를 들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방법만 알면 진중하게 책상에 앉아서 필독서도 좀 보고 용어사전도 좀 보고 기출도 좀 보고 하면서 시험에 대비하면 충분히 좋은 열매 맺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 만들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커리큘럼은 좋은 커리큘럼이다 라고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표 말씀드리면 꼭풀 80제 아침에 9시 반에 와서요 바로 문제를 풀 겁니다. 90분만 풀 겁니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오전에 해설을 하고 점심을 먹고 핵심 이론 정리합니다. 이때 기본서 그 다음에 심화서 있으면 가져오시고 마인드맵 있으면 가져오시고 특히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제가 페이지를 넘겨보는 그 시간도 있겠지만 없을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가 보시고 체크하고 형광펜 칠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외운 다음에 화이트로 지워서 다시 또 배치쓰레기한 용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파는 없고요. 그냥 흑백이에요. 하지만 외우기에는 정말 좋게 점검하기는 정말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보실 거고요. 체크리스트 우리가 3, 4월, 5, 6월 달 만들었던 개별 체크리스트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첨삭을 통해서 서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요 문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해서 4시 정도에 끝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도는 미교로부터 시작해서요 서양미술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커리큘럼이 계속 순환되는 커리큘럼이에요. 1, 2월달 진도와 똑같아요. 3, 4월 진도와 똑같아요. 5, 6월도 똑같아요. 따라서 지금 미교론이 막혔다. 그래서 미교론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중미사, 한미사, 서미사 하고 있잖아요. 기출 분석. 그냥 그 진도에 맞추시면 돼요. 5, 6월달에 다시 또 미교론이 돌아오거든. 그 다음에 중간쯤, 5월 중간쯤에 서미사 약했다. 불안에 떨지 마시고 이 커리큘럼은 7월달에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순환되는 커리큘럼이라
공부가 좀 미진하고 부족하다 해도 특정 영역이 그 영역은 다시 찾아오니까 계속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첨삭 1357로 하겠습니다. 첨삭 날짜 지켜주시고 특히 인강생은 날짜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첨삭 답지는 비포 실제 답지 사이즈로, 안 그러면 작게 스케인이 떠서 들어오면 글씨도 작아질 뿐더러 판독이 안 되면 제가 첨삭하는데 의미가 좀 없어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비포 사이즈 꽉 차게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 단순하게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냥 찍찍찍찍 빨간 펜으로 막 거서 이렇게 막 하는 그건 채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직강생과 인강생들은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성의 없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막 긋는 그런 첨삭은 아니에요. 요건 정말 자랑하고 싶고, 5, 6월 달에도 줌 하겠습니다. 요 매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번 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 4번은 개별 줌을 하거나 개별 상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거는 4번, 5월 달에 2번, 6월 달에 2번, 이렇게 진행하고, 비공식적인 건 피해서 격주로 또 2번씩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첨삭 사례들 아마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채점이 아니다. 거 아실 거고, 올해부터 이렇게 5월부터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요거 수강생에게만 제공을 좀 해줄 건데요. 구성은 요래요. 날짜, 영역, 예를 들어서 미결혼, 문제 분류, 5월 1주 몇 번, 보기의 난이도가 1, 2, 3, 4, 5에서 3번이나 4번 정도 된다. 높은 게 이제 높은 난이도. 문제 관점, 예를 들어서 아이스너 용어 이렇게 되겠죠. 혹은 가드너의 평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데 본인이 오답이야, 틀렸어. 이유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난 암기가 부족해. 이거 잘못 읽었어. 성급했어. 아는 건데 서술 방식 때문에 점수가 4점이 안 되고 2점밖에 안 됐어.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답 요약을 본인이 한번 써보는 거지. 이에 대한 복습을 몇 번 했는지 여기다 스스로가 체크하는 거예요. 요거를 5, 6, 7, 8만 하세요. 오답 노트. 그러면 90, 11월은 확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 다 하는 게 아니라 틀린 것만, 특히 중요한 거 틀린 것만. 그러니까 매주 한 2, 3개나 한 많아봐야 3, 4개 정도만 만들면 됩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원래 아는 건 아는 거고 정말 해결해야 될 거 한 3개 정도. 그 정도만 해결해 하면서 매주 나가면 올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요거 프린트해서 해드릴 거고요. 요거 많이 꼭 활용하시고 요거를 작성하신 다음에 저랑 상담할 때 보여주시면 제가 또 어드바이스도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합니다. 남들보다 2달 앞서서 핵심 문제 풀이 합니다. 우리는 기초 문제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눈앞에서 제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상술로 접근하고 싶지 않고, 진심을 담아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렇게 갈 거거든요. 기초 문제 그런 거 없어요. 임용시험에 기초 문제, 심화 문제라고 써 있던가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2달 먼저, 남들은 기초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난이도 똑같은 문제를 2달 먼저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5월부터 우리는 합격을 위한 필수 공부, 문제풀이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만 반복하고 재밌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할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5월달 기대하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